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입찰 시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기업 행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공공 입찰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소위 멘붕이 옵니다. 나라장터나 K비드 등 입찰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 공고 및 제안 요청서를 확인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기까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입찰을 진행하는 회사에는 부달청 업체 등록 및 지문 등록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안서를 완료한 후 지문 투찰 후 전자 투찰까지 완료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 입찰을 참가하고 싶은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회사라면 유튜브에 다른 관련 영상들을 필히 시청하고 나라장터 업체 등록과 지문 등록부터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행사의 경우 진입 장벽이 벤더 등록이라면, 입찰의 경우는 기본 참가 자격 및 행사 실적에 대한 배점이 가장 클 것입니다. 참가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0.1점 차의 당락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입찰 시장에서 실적에서 2, 3점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면 사실 안 들어가기만 못하겠죠. 이후에 심사위원 영업이라는 것들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맥 빠지는 이야기지만 입찰 시장은 어느덧 심사위원진이 패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와 이를 뒤집기 위한 입찰 가격 덤핑이 일반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입찰을 진행하는 담당자라면 100% 수긍할 것입니다. 결국 배살 깎아먹기이고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분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공정해지든 아니면 다른 루트로 평가 방법이 변하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5강 시작하겠습니다. 바바실리 이벤트 스쿨 챕터 2 이벤트 기획 입찰의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벤트 입찰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와 K비드 등 입찰 공고 사이트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시에는 나라장터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공고명에 돈이문 박물관 마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공고기 때문에 공고 개찰일을 최근 6개월로 지정을 한 후에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운영대행 용역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가 11월 4일에 공고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입찰 마감이 12월 11일로 약 37일 정도의 기간, 좀 넉넉하게 나왔네요. 약 18억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입찰 공고문과 제안 요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운을 받으시고요. 입찰 공고 및 제안 요청서의 주요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 자격을 알아보고, 두 번째, 정량평가 점수입니다. 정량평가 점수는 기업 신용평가 배점, 사업 실적, 전문 인력 보유, 그리고 추가 가산점의 배점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술 점수인 정성평가 점수의 배점표를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입찰 가격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부스 및 입찰 관련 서류, 그리고 투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장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에서는 기타 자유업종 코드로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 이상 규모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등에 관한 수행 실적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안 요청서의 목차를 보시면 21페이지에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입니다.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신용평가 6점, 행사 실적 6점, 전담 투입 인력 6점, 기업 신의도 평가 2점, 총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정성평가는 기획평가 6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은 20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 평가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 경영 상태의 6점의 기준을 보시면 보통 이벤트 업체들이 BB 플러스나 BB 마이너스 이 정도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통 대행사와 공동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산점만 추계하게 된다 해도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따로 컨소시엄은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실적 10건이면 6점으로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해당 참여 인력 4점의 경우 15년 이상 3명이면 6점으로 만점이 되겠네요. 자, 기업 신도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 그리고 여성 기업, 3개월간 5% 이상 신규 채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 소재 중기업, 서울 소재 소기업. 대략 이런 기준만 만족을 시켜도 정량 평가를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는 이벤트 기업 자체로 들어가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본 사항을 점검한 후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안 작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입찰하고픈 프로젝트가 불명확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KBD 등 유료 입찰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1년이나 3년 단위로 결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KBD 사이트에서 용역 입찰의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고 전체 공고에서 전시 행사 이벤트 부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시면 지역을 전체로 선정하시고 상세 선택에서 추정 가격을 약 2억에서 20억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공고부터 진행이 완료된 공고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입찰을 주력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이라면 유료 입찰 사이트를 활용하여 전시 이벤트 항목으로 약 1년씩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연례화되어 진행되는 행사의 입찰 공고와 제안 요청서를 확인한 후에 추후 도전할 만한 행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고기관은 어디인지, 예상 공고일은 언제인지, 약 3년 정도 기존 낙찰업체는 어디인지. 만약 3년 연속으로 같은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피해가야 되겠죠. 가격 요건을 충족하고 기획과 영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준비할 만한 리스트를 미리 구축한 입찰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입찰 참가 방법입니다.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방송사 또는 대행사를 마더사로 두고 컨소시엄을 구축할 것인지 결정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만약 입찰에 처음 참가하신다면 나라장터 입찰 및 투찰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유튜브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쇼에서 클릭하시면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입찰 서류를 해독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확률이 분명 오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찰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기획서를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과업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배점표에 있는 내용을 누락하는 실수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사는 배점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지만 분명 누락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도 행사 대행 관련 입찰 동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경험이 있는 주변의 선배나 회사의 대표님이나 임원진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또 보완해 나가신다면 입찰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